자, 등비수열 강의 시작할게요. 자, 우리 교재 31페이지 시작할게. 가보자.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우선은 주제 1과 2가 너무 따로따로 필기하기 너무 필기할 게 적어서 아예 주제 1번과 2번을 아예 한 번에 필기하도록 할게요. 31페이지를 필기하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풀어가자.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등비수열의 뜻과 그냥 바로 등비수열 일반항 바로 써보자. 일반항 이렇게 할까요? 너무나 조금 약간 이행시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보면 등비에서 이 등이 뭐야? 같을 등 비가 똑같은 수열이래. 그러니까 그 비를 어떻게 구하는 거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나열해보자.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가 되었고 M-1번째 항, N번째 항 나와서 이렇게 되나? 그치? 자, 그럴 때 어떻게 수열이 구성이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어떤 일정한 값을 곱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항 갈 때도 일정한 값을 곱해. 쭉 가다가 이렇게 다음 항 넘어갈 때 일정한 값을 곱할 때 이 수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거 R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비라고 불러. 공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자, 공비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까? 얘들아, 공비 R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첫 번째 항분의 두 번째 항. 그러니까 분모에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우리 보통 이웃한다 그러거든? 이웃하는 두 항에서 분모에는 앞에 있는 항이 오고 분자는 뒤에 있는 항이 오는 거야. 그 값이 R이면 당연히 A2분의 A3 동일한 값이 되겠지, R이. 그치? 마찬가지로 가게 되면 A3분의 A4 모두 다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 AN-1분의 AN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수열의 관계에서 점화식 관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n-1보다 n을 많이 쓰잖아. 이렇게 쓰기도 한다. AN분의 AN 플러스 1.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웃하는 두 항에서 분모가 앞에 있는 항이 오고 그리고 분자가 뒤에 있는 항이 올 때 그거의 모든 비의 값이 같게 되면 우리 걔를 공비라고 부르고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알 수 있어. 봐봐.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할 때 얘랑 동일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이걸 만족하면 돼. 자,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 되는 거지. 양변에 AN 곱해주게 되면은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즉, 이런 이웃하는 어떤 항의 관계, 이거 점화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립하면 AN은 등비수열이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곱해진 요 아래값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공비라고 부르겠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공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 자, 두 번째 이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좀 배워보자. 일반항.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가고 n-1번째 항, n번째 항. 즉, 우리 일반항이니까 요 AN이 어떻게 표현되나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항을 A라고 할까? 그리고 공비를 R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R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일반항을 추론할 거냐면은 봐봐. 여기 두 번째 항을 보니까 R이 1승이지. 숫자가 하나 더 작아. 세 번째 항을 보니까 R이 2승이지. 숫자가 한 개 더 작아요. 자, 그러면 n-1번째 항은 AR에 뭐가 되냐면 n-2가 돼야 되겠지. 여기 숫자보다 얘가 숫자 한 개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일반항은 AR에 n-1승이다 라고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자, 등비수열이야. AN이 등비수열이야 라고 할 때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승으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공비를 조금 제한을 두고 싶은 게 뭐냐면은 생각해봐. 공비가 r이면 의미가 없지. 그치?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비수열을 논할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얘들아, 가급적이면은 공비가 그냥 0이 아닌 것만 좀 잡아보자. 이거는 뭐 정해진 개념은 아닌데 공비가 0이면 좀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까지 한번 표현을 해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할까? 됐죠? 일반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두 번째. 자, 이제는 어떤 등비 수열의 조금 성질을 줘볼게. 항에 대한 성질을 가볼게요. 봐. A1, A2, A3, AN. 내가 그럴 때 이게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고 우리가 공비를 R이라고 합시다. 공비를 R이라고 할게. 등비 수열. 그렇지. 그러면은 일반항 AN이 나오겠죠? 이거죠? 자, 이렇게가 되면은 R을 곱하는 거고 이렇게도 R을 곱하는 거고 이렇게도 R을 곱하면 어떻게든 등비수열이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이렇게 잡아볼까? 당연한 거죠? AN이 등비수열을 가정했습니다. AN이 당연히 등비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요 AN의 공비는 R이라 그랬습니다. 그쵸? 여기 표현된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적어봤어.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럼 AEN도 등비수열일까? AN이 등비수열이면 AEN도 등비수열일까? 그 전에 이게 과연 무슨 수열일까를 판단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는 AEN을 한번 표현할 수 있어야 돼. AEN 이거야. 첫 번째 항이 1 대입하니까 A2가 되고 그 다음에 A4가 되고 그 다음에 A6이 되고 그 다음에 A8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AEN의 수열인 거야. 그치? 그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얘는 AR이 될 거야. 얘는 AR의 세제곱이 될 거야. 첫 번째 A라 그럴게. 얘는 AR의 5제곱이 될 거고 얘는 AR의 7제곱이 될 거야. 그렇다면 AEN의 관계를 또 보니까 곱할 때 R 제곱을 곱했지. 그치? 곱할 때 R 제곱을 곱했어. 곱할 때 R 제곱을 곱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AN이 등비수열이라 그럴 때 AEN도 등비가 돼요. 등비수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공비는 AN의 공비가 R이라고 했으면 AEN의 공비는 R 제곱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또 연습해보자. 몇 개 연습해갖고 너네가 특징을 좀 발견해봐. 만약에 A3의 마이너스 1이 있어. A3의 마이너스 1. 얘도 과연 등비수열일까? 그 전에 A3의 마이너스를 나열해볼까? 1을 대입하게 되면 A2가 되는 거고 2를 대입하게 되면 A5가 되는 거고 그쵸? 3을 대입하게 되면 A8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수열이야. 그래서 한번 또 써볼게요. A2는 AR A5는 AR의 4제곱 그 다음에 A8은 AR의 7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넘어갈 때 뭐를 곱했냐면은 R의 세제곱 곱했고 이렇게 곱할 때 뭘 곱했냐면 R의 세제곱 곱했단 말이야. 얘도 등비수열이야. 그런데 공비는 뭐가 되는 거냐면 R의 세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알겠어? 그럼 가보자 이제는. AN이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R이에요. 그러면 AEN과 A3N- 같은 것들도 등비수열 된다고. 그러면 공비를 보니까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 AEN이라 그럴 때 여기 R 제곱이라는 게 공비로 오고요. 3N-이라 그럴 때 R 세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안 외워도 괜찮은데 너네가
1번, 2번, 3번 조금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일반화시켜볼게, 봐봐. 자, 일반화시키게 된다면, 자, AN이 공비가 아닌 등비 수열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랬을 때, A가 만약에 PM 플러스 Q가 되었을 때, 이 수열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등비 수열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지금 PM 플러스 Q꼴이야. 마치 이렇게 3M 마이너스 꼴처럼.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공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하게 되면 아래 B제곱이다.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1차 앞에 있는 N의 개수가 와버리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조금 나중에 빨리 공비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걸 보고 바로 공비가 아래 P승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외울 거잖아. 내신 때 외우기 시킬 거거든. 시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얘들아. 그치? 근데 그 전에 이걸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AEN이라고 했을 때 그 AEN을 보고 아, 요런 수열의 나열이구나라는 걸 한번 써봐야 된다고 얘들아. A3N-1가 그럴 때 저 수열은 이렇게 나열된 수열이야 라고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써보면서 당연한 거네. 당연히 아래 P승이 공비가 될 수밖에 없겠네라는 거를 너네가 써가면서 이해하면 그게 정말 오래 가는 기억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몇 개 내려 들어보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외우시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까? 공비를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체크하시고. 자, 지울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어떤 얘기, 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아예 일반화 시켜버릴까 그냥? AN이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도 당연히 등비 수열이야. 알겠니? AN이 등비 수열이면 당연히 얘네도 등비 수열이야. 같은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연달아 등비 수열일 경우에는 그 등비 수열의 가운데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비 수열의 가운데항이다. 그래서 등비 중항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이 등비 중항은 어떤 좌우에 있는 항과의 관계식이 있냐면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야. 자, AN 플러스 1 가운데 거 항의 제곱은 양쪽 끝에 있는 항의 곱과 동일하다. 이게 바로 등비 중항에 가는 성질이에요. 요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랑 같습니다. 이게 바로 등비 중항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왜 그런가 한번 그냥 손으로 한번 써보면서 좀 검증을 해보자는 거야. 자, 왜 가운데 거 제곱이 똑같을까? 우선은 AN을 첫째 항이 A고 등비가 아닌 등비수열 A 아래 N-을 가정한다면 AN 플러스 1은 A 아래 N승이 되죠? 여기 하나 차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는 A 아래 N 플러스 1승이 될 거다. 그래서 뭘 확인해봐? 가운데 거를 제곱을 해보자. 자,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 제곱의 아래 2n승이 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뭘 확인해 볼 거냐면은 AN 곱하기 AN 플러스를 확인해 보면은 AN은 A 아래 N 마이너스 1승, 그리고 AN 플러스 2는 A 아래 N 플러스 1승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A 제곱이 되고, 그리고 R 지수법칙 하게 되면은 1이 지워지네요. 여기 나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어떻다? 같게 된다. 그죠? 그래서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도 잠깐 우리가 해봤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잠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지 뭐. 자, AN이 등비 수열이야.
자, 그러면 나열해 보자.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쭉 나열된 수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봐봐. 만약에 여기 A1, A2, A3을 비교할 때 하게 되면 이 세 개 항을 보게 되면 A2가 바로 뭐의 역할을 한다? 등비 중앙 역할을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항을 건너뛰어 보자는 거지. A1과 A4와 A7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어때? 여기 두 개 건너뛰고 두 개 건너뛴 거지. 그렇다면 봐봐. A1과 자 A인이 등비일 때 A1과 A4와 A7 얘도 등비수열일 거라고 얘들아. A1과 A4와 A7도 등비가 될 거라고. 여기 동일한 개수만큼 건너뛰었을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제가 등비 중앙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냐면 A4의 제곱은 A1 곱하기 A7이 되는 걸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관계를 파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소심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여기 지금 요 4라는 숫자를 보니까 얘들아, 요 4라는 숫자를 보니까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여기 1과 7 있지 얘들아. 이 두 수의 평균이야, 평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가운데 항이 몇 번짝이니까를 찾는 방법은 요 두 수의 절반의 값이 된다는 소리야.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 위가 똑같이 저렇게 나온 등비수열에 대해서 A2와 AK와 A14 요 세 개가 등비수열이래요. 자, A인이 등비라 가정했는데 하필 거기서 A2 꺼내고 블라블라 꺼내고 A14를 꺼냈는데 얘가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이니까 가운데가 등비 중앙이 되겠지. 다시,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등비수열이니까 세 개 항 중에서 가운데가 등비 중앙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나올 때 과연 K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요 숫자와 요 숫자의 평균 2 더하기 14는 얼마? 16이니까 얘는 바로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숫자를 찾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비 어떤 중앙에 대해 잠깐 정리를 했고, 자, 우리 띵2까지 마지막 개념이야. 4번. 자, 정리한다. 참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한 동물인 것 같아. 이제 이게 아무도 없거든. 3일째거든 강의 촬영하는 거. 완전 익숙해. 완전 재밌어. 개 재밌어. 어저께부터 외로웠는데 어저께까지는. 갑니다. 네 번째. 자, 이렇게 문제 나올 때가 있어. 세수가 어떤 세수가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 세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좀 여기서 간단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A, AR, AR 제곱 이렇게 설정하면 될 것 같아. 자, 잠깐만 복습 하나만 할까? 잠깐만 복습하고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얘들아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문자를 설정하는 방법은 그냥 연달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기준으로 하나를 가운데 A로 잡았다면 왼쪽에 A-D, A 더하기 T 이런 걸로 식을 잡아주면 문제 풀 때 좀 편리하다 그랬거든. 그치? 그지만 등비수열의 경우는 그냥 좀 순수하게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풀게 하고 문제로 바로 갑니다. 자, 45번에 1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3항이 마이너스 24래요. 그럼 A3은 마이너스 24라고 쓰면 되고 6항이 190이래요. 그럼 A6은 192가 될 때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일반항은 첫째 항과 공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써볼게. A3은 AR 제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24라고 했고
A6은 A 아래 5제곱이고 그게 190이라고 됐지. 그러면 잘 들어봐. 등차 수열의 경우는 대입한 다음에 어때? 연립해갖고 풀었거든? 그치? 연립해서 더하거나 뺐단 말이야. 등비 수열은 더하거나 빼면 계산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잘 안 풀릴 때가 많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좀 효율적이냐? 얘는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분 처리하게 되면은 R 세제곱분의 1 나오고요. 약분 처리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R의 세제곱이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8이 나와서 우리의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A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24가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지. 일반항 구할까? A에는 자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쓰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 연습을 해봤고 자 여기서 이 쉬운 거 왜 풀어줬냐면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 등차 등비의 그냥 미묘한 차이점? 등차는 연립해서 더하거나 뺀다. 등비는 나눈다. 이런 개념을 좀 문제를 풀면 편리하다. 이것만 정리하려고 한 거였어요. 또 하나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요 수업을 하고 나서도 이거 기말고사 범위니까 이쪽과 관련된 아주 세세한 내신 대비 수업은 내가 볼 때는 5월달에 진행이 돼요. 그렇죠? 5월달 아마 5월 말쯤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설명한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내신 대비가 되면은 조금 지금 설명보다 조금 살을 붙여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용 정도만 우선 기억해 두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차든 등비든 일반항을 구할 때 굳이 첫째 항만 이용해서 구할 필요는 없어. 세 번째 항이 나와도 바로 일반항 구할 수 있고 네 번째 항에서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 우선은 그걸 하기 전에 요거부터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돼야 조금 변형된 어떤 일반항 같은 거에 공식을 구할 때 어떻게 수월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공식이 있어. 더 배울 거야. 5월달에. 우선 지금 여기까지만 이용하는 거야. 첫째 항 구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알았죠? 자, 47번에 갑니다. 바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A4 더하기, 그 다음에 A5 더하기 A6은 8이에요. 공비가 실수라고 나와 있고, 그럴 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구하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고 싶은 이거죠? A1 더하기 A3 더하기 A5가 어떻게 되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 노란색으로 해야지. 요거를 한번 정리할까? 첫째 항은 A라 그러고, 두 번째 항은 AR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 될 거야.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A를 묶어주는 거죠.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고, 그게 1이라고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도 갑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A R의 세제곱 더하기 A R의 4제곱 더하기 A R의 5제곱이 되고, 얘도 묶어볼게. 묶어보니까 어떻게 묶이냐면 얘들아, A R의 세제곱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돼서 이렇게 8로 정리가 되는데,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등비는 보통 나눠서 많이 계산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을까 봤더니 이 좌변으로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A가 지어지고 여기 있는 큰 식들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나눈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만 R 세제곱이 바로 뭐가 나왔냐면 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공비 R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괜찮니? 그래서 이를 여기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 대입할까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러니까 7인가요? 7A가 1이죠. 맞나요? 맞죠? 맞아요. 따라서 첫 번째 항이 7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보면은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라는 거지. 그치? 다시 한번 적을까?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으니 게임 끝났어. 근데 두 번째 구하려고 보니까 이걸 보고 싶다.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보고 싶다.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게 이쁘게 세팅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얘들아 여기 A1, A3, A5를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 A3이 A1과 A5에 뭐가 돼요? 등비 중항이 돼버리거든. 그쵸? 그럼 만약에 그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가운데 그 제곱이 나왔으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이 문제가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라면은 등차 중항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등비니까 등비 중항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는 그냥 대입하는 것도 편할 것 같고. 오케이?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을 대입하면 7분의 1 나오죠? 3을 대입하면 7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 나와요. 5를 대입하게 되면은 7분의 1 곱하기 2의 몇 제곱? 4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7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16이 돼서 답은 3이 되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왜 이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이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대입하는 게 여기서 편리할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9번을 갈게요. 자, 49번 가자. 자, 두 수 사이에 넣어서 등비를 만들 거야. 가볼게. 자, 문제 보니까 5와 마이너스 160 사이에 숫자 A, B, C를 집어넣어요. 넣어서 등비 수를 만들 때 A, B, C를 더하랍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이 등비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는 5 곱하기 R일 거고 B는 5 곱하기 R의 제곱, C는 5 곱하기 R의 세제곱, D는 5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60은 5 곱하기 R의 5제곱이 될 것 같아. 괜찮냐?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우선은 이게 한 개수가 별로 안 되니까 이렇게 풀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쵸? 따라서 바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R의 5제곱이 마이너스 160이 됩니다. 약분 처리하면은 마이너스 32가 되고,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 오케이. 자, 우리가 뭘 구해보고 싶은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고 싶어. 요거 4개를 더하라는 소리지. 자, 이거 묶어보지 뭐. 5R로 묶으면 되겠네. 5R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세제곱이 돼서 여기 구한 R을 대입해갖고 풀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됩니다. 답은 너네가 숙제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0번 갈게요. 자, 두 수 9와 90 사이에 9와 90 사이에 10개의 수를 집어넣었어요. A1, A2, A3, AC. 자, 근데 이 전체 수열은 등비 수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도록 할 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A10까지 곱한 결과를 구해보라는 소리야. 그쵸? 우선은 가보자. 똑같이 하면 되죠 뭐. 그치? A1은 뭐라고 쓰면 돼? 9 곱하기 R. 공비를 R로 할까? 아이고 삑사리. 공비를 R로 할게요. 얘는 9R 제곱 쭉 가다 보면은
얘는 9 아래 10제곱.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9 아래 11제곱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보니까 얘들아 9 아래 11제곱이 90이야. 따라서 아래 11제곱은 10이 나오거든? 그럼 잠깐 봐봐. 자, 펜 놓고 이제 봐. 아래 11제곱이 10이라고 나왔을 때 굳이 R을 정확히 얼마야라고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렇게 풀이가 이어지면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번거로울 것 같은데? 자, 일로 와볼게요. 아, R은 11제곱은 10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뭔가를 구해서 하기에는 틀린 건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아래 11제곱이 얼마라고 떨어지게 나왔다는 거는 아래 11제곱 자체를 이용하는 소리야. 알았어? 그럼 봐봐. 아래 11제곱 나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뭘 구해보고 싶은 거냐면은 A1부터 A10까지를 곱하래. 다시 말해서 9R부터 9R 10제곱까지 곱하라는 소리지. 곱하면 어떻게 돼? 9의 10제곱에 R에 자 지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10까지 더하죠. 그러면 9의 10제곱 곱하기 R에 우리 반 1부터 10까지 하면 그냥 외워주는 겁니다. 55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하필 아래 55승이잖아. 아래 55승은 아래 11제곱의 5승이 되는 거야. 그 답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9의 10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답을 쓰면 될 것 같아. 정리하지 마.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 알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연습해봤습니다. 자, 넘겨서 몇 번을 보시냐면은 51번을 보도록 할게요. 51번. 자, 51번 갑니다. 51번에서 2번만 가자. 자,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다항식 fx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라는 다항식 fx를 1차식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등비수열이래요. 볼 때 배웠죠? 이 식을 x로 나눌 때 여기 각각 나머지를 표현하게 되면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f0이 나머지가 될 거고 x 마이너스로 나눌 때 나머지는 f1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나머지는 f2가 될 거야. 따라서 f0부터 f2까지가 뭐예요? 등비수열이에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등비이기 때문에 f1이 뭐가 되는 거냐면 등비 중앙이 되겠지. 따라서 이걸 성립하겠네. f1의 제곱은 자 f0 곱하기 f2랑 같다라는 거야.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f1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이 돼서 a 플러스 3의 제곱은 f0은 2가 되겠네. 2 곱하기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냐면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 대입할 때 맞죠? 2 더하기 그럼 이렇게 하자. 2 밖으로 빼면 4 곱하기 a 더하기 3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알겠니? 그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어차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니? a 제곱 6a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 되거든요. 이렇게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값 뭘 구하세요? 합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뭐 이용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내자. 그래서 얼마가 답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3번 갈게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공차가 6이에요? 자,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A2와 AK와 A8 요 세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이동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등차 수열이 항해서 내가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K번째를 뽑았더니 걔는 등비가 되더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K번째 항을 뺐더니 얘는 등비가 되더래. 그때 K 더하기 첫 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죠. 해봅시다. 자, 요 세 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무슨 중항? 등차 중항. 그럼 어떻게? 아까 K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니? 등차 중항이든 등비 중항이든 여기 두 수의 절반이 가운데 K값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K는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뭐가 대입하면 돼? A5를 대입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봐봐. 등차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데 등차 수열에서 특정 항들을 이렇게 뽑았더니 걔네가 등비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 니네 봐봐. A1을 그냥 A라고 그러면 A2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 더하기 6이 돼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A5는 A 더하기 4 곱하기 D니까 얼마? 24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다시 우선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거기서 특정 항들을 순서대로 뽑았는데 그게 막 규칙적이진 않아. 근데 그렇게 뽑았더니 걔네가 등비가 된대. 그 말은 뭐냐면 요거 세 개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등비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등비 중항이다. 쌤! 얘랑 얘랑 더하고 반띵은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등비 수열 내에서 뽑아서 등비가 되었다? 그럼 가운데 등비 중항은 그렇게 K값을 구하는 거야. 등차 수열 내에서 항색을 뽑았다 순서대로 그때 등차 중항도 동일하게 평균값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얘는 등차 수열에서 항을 뽑았더니 등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값으로 쓰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봐보자. 여기서 갈게요. 가운데가 등비 중항이에요. 등비 중항. 그러니까 등비 중항이니까 A 더하기 6의 제곱이 양쪽 항의 어떤 곱과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지. 됐어요? 문제 뭐 구하는 겁니까? 그때 A를 구하는 거네. 첫째야. 그쵸? 계산해볼까? 여기 A제곱 지어집니다. 12A 더하기 36은 24A가 돼서 따라서 A 값은 3이 되죠. A1이 3이라는 소리죠? K는 5가 되고 A1은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면 된다. 자, 정리하고 55번으로 갈까? 자, 자, 55번입니다. 55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8은 0. 3차 방정식인데 세 근이 등비수열이래. 이 녀석의 세 근이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그 세 근을 이렇게 세팅하는 겁니다. AR 제곱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게 등비수열입니다. 그때 K값을 구하랍니다. 그렇다면 세 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 이용하는 거야? 근간수학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개 더 할게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은 7.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야 되겠네요. A 제곱 R 플러스 두 개씩 곱하면 A 제곱 R 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하면 A 제곱 R의 세제곱. 그게 얼마냐면은 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할까? A 세제곱에 R의 세제곱은 8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봐봐. 우선 우리가 문제를 좀 용이하게 풀기 위해서 식을 정리할 만큼 정리할게요. 이거 잠깐 A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되고, 요거는 뭘로 묶어줄까? 요거는 A 제곱 R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될 것 같아.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 보니까 요거 잠깐 정리해보니까 A, R이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식은 사실상 두 개밖에 없어. 요 식이랑 요 관계식밖에 못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봐봐.
결론은 이거야. 모르는 문자가 2개 있는데 식이 2개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잖아. 모르는 문자 AR 2개인데 여기도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빨간색 두 식은 연립해야 되는 거야. 연립해갖고 A랑 R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럼 어떻게 연립하냐? 봐봐. 뭔가 A가 만만해 보이지 않아? A에다가 R분의 1을 싹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대입 한번 정리할게요. 자, 위에다 써? 여기다 쓸까 그냥 대입한 거? 대입하면은 7은 R분의 2 그 다음에 1 플러스 R 더하기 R 제곱. 괜찮죠? 양변에 R을 곱합니다. 7R은 전개합니다. 2 플러스 2R 플러스 2R 제곱이 돼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제로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는 인수분해가 너무 다행이다. 되니까. 따라서 공비는 2가 되거나 2분의 1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비. 자, K를 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보세요. 공비가 2라면 그럴 때 첫 번째 항은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라면 공비 R이 2분의 1이라면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경우와 그 다음에 요 경우 모두 다 어떻게 어디 있니?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K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마 그 K값은 같은 값을 가질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서 한번 K값을 구해볼게요. 알겠죠? 답 내는 건 은혜가 쉽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주제 2번까지 했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분비수열의학 넘어가도록 할게요.